재미난 뉴스. 네,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듣는 시원한 오늘의 영민한 뉴스들 김영민 아나운서가 소개해 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 제가 이름을 잠시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입니다. 네.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주 자주 알려진 이름이어서 발음이 쉬울 줄 알았는데 네. 김영민.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3번씩 연습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가 볼게요. 지금 TV YTN 보도에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죠? 네, 1시부터로 예고가 돼 있었고 이제 막 시작했겠네요.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이 오늘 기자회견 열고 오후 1시에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중수소 농도,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 건데요. 도쿄전력은 1차적으로 17일 동안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서 방류하는 식으로 오염수 7,800톤 우선 방류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까지 오염수 전체의 3%인 31,200톤 방류하고 또 전체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는 30년에서 40년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의 현장 사무소 설치했는데 이 방류 시작과 함께 바로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언제쯤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우려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흘러간 오염수는 북태평양 난류를 만나서 미국 캘리포니아 해협에 도달하고 다시 북적도해를 만나서 돌아오는 흐름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남해, 동해를 지나서 다시 일본 동해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4, 5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길게는 10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래 걸리네요. 네, 하지만 이게 200m 이하 수심에서 형성된 심층수, 그러니까 앞효수는 이 흐름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서균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심층에 가라앉은 오염수가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간 7개월에서 1년 정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심층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플루토늄은 삼중수사보다 무거워서 심해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 심해에 가라앉은 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플루토늄의 위험성을 서 교수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핵종 물질이 걸러지지 않고 이제 이미 유출된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바닷속도 하늘처럼 왜 높은 곳엔 제트기류가 아주 빠르잖아요. 바다도 좀 다양한 상황이고 환경이네요. 어민단체가 일단 목소리를 계속 내왔습니다. 행정소송도 예고돼 있다고요? 네, 김종식 전국 어민총연맹 상임부회장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26일에 한일 어업인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들이 어제 기자회견 열고 이 후쿠시마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 또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에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에 낼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어민 그다음에 후쿠시마 주민들 변호인들 이분들의 재판 소송 결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사람이 용병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또 피해를 입히기도 했던 사람인데 사망했다 이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했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현재 시간 23일 제트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트기가 프리고진의 전용기였는데요. 러시아 항공당국은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제트기가 트베르 지역에 추락했다면서 여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10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탑승객 중에는 프리고진도 있었고요. 프리고진의 오른팔인 드미트리 우트킨도 탑승하고 있었다고 러시아 당국은 밝혔습니다. 자, 전용기 추락 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아직 사고 원인은 발표되지 않아서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프리고진 측은 이 러시아군 방공망이 전용기를 격추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도 제트기가 한쪽 날개가 떨어진 채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미사일 흔적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찍혀 있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파편 이미지에는
방공 미사일 공격과 일치하는 다수의 작은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프리고진 죽음의 배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푸틴이 연루돼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사건 사고 볼 때요. 증거가 너무 명백하면 오히려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 설들 이렇게 위장한 거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응 또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놀랍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 놀랍지 않다고 해서 놀랍다 이런 네. 말로 들리는데 휴가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예견된 일이라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기자들에게 전에 이 질문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만약 자신이 프리고진이라면 네. 무엇을 탈지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난 놀랍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자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난 답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라고 조금은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뭐 다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어 이런 느낌처럼 들립니다. 마지막 소식 정리해보죠. 달의 남극은 여태까지 인류가 닿은 적이 없는데 인도가 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달 탐사 우주선인 찬드라얀 3호.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9시 34분에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건 옛소련과 미국,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지만 네. 달 남극 착륙은 인도가 최초입니다. 네. 이 달 남극은 태양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서 달의 중앙지대보다 훨씬 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인도는 4년 전에도 찬드라얀 2호로 달 남극 착륙 시도했지만 충돌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달 남극 착륙 성공에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달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많이 들떠있는데 착륙하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달의 남극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달의 남극에 물과 얼음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많은 네. 이제 국가들이 착륙을 하고 싶어 했던 건데요. 지난 2008년에 인도의 첫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1호 관측 결과에 따르면 이 달에 물과 얼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네. 그래서 인도, 러시아 등 각국이 이 달 남극 탐사에 도전장을 내밀었었습니다. 이 얼음 형태의 물이 확인되면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수소를 현지에서 조달해서 더 깊은 우주로 갈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과 얼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남극에 착륙한 이후에 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 여부가 지금까지는 불투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착륙에 성공한 인도 탐사선이 앞으로 2주 동안 얼음의 여부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네, 얼음, 물, 생명 다 연결되고요. 얼음 하니까 역시 영민한 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연결되네요.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기승전결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깔아둔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